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전 담화를 내어서 남측을 향해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이 다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이 정형화된 담화 형식을 좀 파기한 측면도 있고 막말 담화를 좀 이어가는 측면도 좀 눈에 띄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거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담화를 낸 바가 있는데 그 담화의 패턴과 비교한다면은 일단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장문이고 그 내용 자체가 기술적인 반박문입니다. 그 기존에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또는 대남 관련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친 발언으로 이제 유명했는데 이번 내용은 주로 이제 한국 내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위성 발사에 대해서 갖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술적 내용에 주로 이제 방점을 싣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최근 가고 있는 미사일 개발 행보가 나름대로 상당히 기술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아마 강변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남측의 전문가들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서울상공 찍었다고 하는 게 아주 조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일종의 평가절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북한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쏜 그 정찰 위성 두 개의 발사체에 대한 한국 내의 평가, 이것이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군이 이 발사에 대해서 준중거리, 소위 미사일 발사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 정찰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평가를 하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찰위성의 지금 쏜 기술적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 마치 그 화질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그 기술적인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 쏜다고 하지 왜 그 정찰위성을 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는 ICBM을 쏘던 정찰위성을 쏘던 그 쏜 것에 대해 정확히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한 것이죠. 근데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도 사실 군사 목적의 위성을 아직은 못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발사할 예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군사 위성 정도면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북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낮더라. 이거 정찰위성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사실인 겁니까?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일리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상 두 번에 걸친 발사 자체가 발사된 발사체가 그 궤도에 진입했을 때, 그러니까 궤도 상공에 올랐을 때 그것이 중앙 관제소죠. 그러니까 관제소와 그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통신의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그 위성상에서 찍은 사진이 제대로 송출돼서 관제 실험하는 데까지 관측소까지 도달하느냐의 문제. 이 화상 자료에 오가는 문제에 대한 측정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발사는 기본적인 송신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실제 영상을 찍어서 그게 제대로 경사각도와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촬영된 것이 제대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고급의 아주 촬영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그 830초밖에 안 되는 발사 그 실험을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발사체 자체가 스커드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구형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해서 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낮은 그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김여정 식의 이제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굳이 이 830초짜리 실험을 위해서 굳이 비싼 발사체를 쏠 필요 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커드 가지고도 충분히 550km 정도의 궤도 진입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안 들이고 저렴한 기존 보유 미사일로 추진체를 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통신이 되는가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통신 여부를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근데 통신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했어요. 이게 네네. 대위권 재진입 기술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길게 보면은 어떻든 베이스, 그러니까 소위 기초가 되는 부분, 추진체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ICBM이나 정찰위성이나 동일한 어떤 기술을 그 기초를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위성을 위해서 썼던 이 추진체를 가지고 ICBM을 또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중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 그 위성체를 실던 아니면 핵탄두를 실던 간에 대기권을 진입해서 그 대기권의 다양한 그 환경에 견디고 그것이 궤도에 진입하든 아니면 다시 재진입해서 대기권을 아래 내려오든 간에 일종의 어쨌든 대기권 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에 탄두가 갖고 있는 상마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내용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권 진입 자체에 대한 기술은 유사하다. 다만 이제 재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ICBM 기술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로켓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로켓 위에 탄두부에 핵무기를 탑재할 만큼 소형화했는가. 이게 이제 둘째일 거고. 셋째가 그럼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려면 대기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재진입할 만큼 그 뜨거운 열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은 그 재진입 기술에 관한 것들을 확인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담화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찰위성에 관한 게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화성 17형을 성공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평가한 것, 또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 이 발사 거리상으로는 15,000km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실제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또 뒤에 부분에 펼쳤어요. 그래서 실제 자신들이 쏜 그 화성 17형이 소위 이제 조종 전투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탄두부에 일종의 원격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 탄두부가 설치돼서 그것이 실제 탄착 지점에 떨어졌는지를 자신들이 원격적으로 그거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탄두부에 붙어있던 조종 원격 전투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게 탄착점이 정확히 떨어진 걸 우리 원격으로 그걸 확인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마치 탄착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재진입이 안 된 것처럼 얘기하냐. 소위 탄착이 돼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원격으로 감지했다라는 것은 곧 대기권을 재진입을 성공시켜서 정확하게 탄착점이 떨어졌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여러 전문가와 또 그 정부 관계자들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것이 요것만 가지고는 거의 성공했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화성 17형이 그 발사돼서 떨어질 때쯤 일본 자위대 공군이 F-16을 타고서 주변 탄착 지점을 비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떨어진 장면의 영상을 보면은 하얀 연기들이 흩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느리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통의 ICBM은 연기를 내지 않습니다. 탄착점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사실 거의 눈에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떨어져서 거의 우리가 보는 뭐 하얀 연기를 뿜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얀 연기를 뿜는 현상은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재진입에 실패해가지고 그게 분리되면서 다 타가지고
포물섬을 그리면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ICBM이 최종 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포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원격 조종으로 그걸 확인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들의 성공을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억지같이 들리긴 하는데요. 그 영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린 성공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할까요? 대미 억제력을 갖추었다라는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과거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을 쏘면서 사실상 13,000km급으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사실 사거리는 확보를 했는데 이 ICBM 하나만 가지고는 미국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죠. 위협도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진 기술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고 실제 이게 다탄두가 돼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그래서 사실상 사거리만 살짝 확인했는데 그 사거리조차도 정상각도로 쓴 것이 아니라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실제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고각으로 쏴서는 전혀 실험의 완성도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각도로 쐈을 때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그 궤도에 따라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사실상 깎여 나가는 상마, 소위 상마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각으로 쏠 경우에는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상으로 쐈을 때 각도에서의 상마를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상으로 쐈을 때 제대로 깎여 나가면서 견뎌내고 그 탄두가 제대로 쪼개져가지고 다탄두가 돼서 정말 목표한 타겟을 다 맞출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고각으로 쐈을 때는 그걸 실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고각이 아니라 정상각도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좀 시사했잖아요. 네네. 그 진짜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정상각도로 쏜다라는 건 결국 미국 본토 근방에 떨어지거나 최소한 못 가도 최소한 이 근처에 가서 떨어져야 돼만 정상각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알래스카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에서 다 포착이 되게 있습니다. 미군이 이제 최근에 도입한 게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24시간 북한 미사일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지되는 순간에 미사일의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을 하고 추적해서 장비로 그것을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쐈을 때 있는 미국한테 식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식별된다라는 건 곧 요격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얘기고 요격 미사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토를 향해 쐈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비롯해서 각종 그 군사 그 장비들이 북한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에 있는 F-35B 같은 아주 폭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전략 자산들이 대거 평양 쪽으로 발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실험 발사 하나를 가지고 사실상 선제 핵타격을 다 받을 수 있는,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상각도로 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상상하기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만약에 쏘더라도 기존의 고각 발사보다는 조금 더 각도를 낮춰서 쏘는 정도로 해서 일본 열도를 넘겨서 아니 괌 인근 정도의 탄착시키는 방식은 예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상 각도로 해서 완전히 미국 본토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거의 전시 상태에 가깝게 아마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